12번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악장가에서 실른 상대 별곡으로 상대라는 것은 이게 서리상자죠.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내는 아주 서리빨 같이 엄격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감찰 기능하는 거. 자 조선시대 때 바로 사헌부에 해당하죠. 자 여기에 장관은 대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원부는 이제 대간 기능을 담당하죠. 양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헌부하고 이제 사관원이 있는데, 자 사헌부는 감찰이 주된 기능이지만 일종의 사법기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관원은 간쟁, 왕께 충관은 사관원인데 이 둘은 공통적으로 이제 서경 어떤 법령 개폐라든지 관리의 임면 등에서 오품위와 관리들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는 그런 절차죠. 그 다음에 임금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봉박. 그 다음에 이제 왕께 충관은 간쟁.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대간 기능을.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오품 이하의 관리에서만 이제 서경권 행사하고요. 고려 시대 때는 이제 중서문화성의 하위 관리인 낭사와 이제 감찰 기능을 담당하는 어사대가 대간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서경에 있어서 같은 서경에 있어서도 여기는 이제 제한이 없었어요. 따라서 조선 시대가 좀 더 왕권이 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은대라고 불렸다. 자 이건 왕의 비서실에 해당하는 즉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승정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집현전의 학문 연구 기능을 계승하여서 경연을 담당하면서 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거 바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홍문관과 이 양사, 사헌부, 사관원 이 셋을 합쳐서 우리는 언론 3사 그래서 절대 권력을 비판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거. 자 서울 출신 학자들이 검서관에 등용이 된 것은 정적 때 세워진 규장각이 있죠. 예. 왕실 학술 기구이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 기구로 성장하였다. 이것은 이제 비변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때 옥당이라고 불렸다. 자 이것은 집현전의 기능을 이었다. 앞서 문제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경연을 담당하면서 왕을 학술적으로 자문하는 기구 바로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별칭도 좀 알아두세요. 아까 사헌부는 아까 서리빨 같다 그래서 상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승정원은 은대 그 다음에 홍문관은 옥당 예. 등등등등 이런 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문관은 언론 3사의 한 구성원이 된댔죠. 대간 기능은 없지만 양사와 함께 같이 어떤 절대 권력을 비판하는 신료들을 왕과 신료들을 충고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이거는 한성부가 되겠습니다. 기능상으로는 어떤 외관적 기능이지만 이건 경관에 속합니다. 중앙기구로. 검서관에 서울 출신 학자들이 기용되었다. 이건 정조 때 설치된 이제 규장각이 돼 있죠. 왕실 학술기구.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였다. 뭐 앞서 선지와 똑같네요. 예, 비변사가 되겠고 자 왕 국왕 직속 사법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결한 것은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금부와 왕명 출납관 등 승정원은 왕권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언론 3사는 왕권을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평양에 새로 부임한 뭐뭐뭐를 말한 것인데 뭐뭐뭐는 감사 또는 방백이라고 불리운다. 대개의 종이품 이상 고위관리입니다. 바로 조선 8도의 책임자인 관찰사가 되겠습니다. 예.
전국을 조선은 팔도로 나눈 다음에 그 아래에 부, 목, 군, 현 이렇게 인구와 크기에 따라서 이게 등급을 달리해서 고을을 나누고 여기 이제 지방관을 수령이라고 하는데 행정, 사법, 군사 이런 기능을 담당하였어요. 왕의 어떤 대행자라고 했었죠. 따라서 팔도의 책임자인 관찰사는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군현을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 성적을 평가하였다. 예.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간관으로서 간쟁을 담당하는 것이죠. 간쟁 봉박을 주로 담당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사관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사원부와 함께 대간 기능 있죠. 서경, 간쟁, 봉박 이런 것 등을 담당하였고요. 주된 거는 이제 간쟁이 되겠고, 육조 직기제 실시로 권한이 약화되었다. 태종 때 왕권 강화의 체계 일환으로 원래 조선은 의정부와 육조 체계가 되는데, 이제 경국대전상 이렇게 원래 조선은 본질적으로 의정부와 육조를 총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왕권을 강화하는 인물들은 이 의정부를 패스하고 바로 육조에서 왕으로 정령이 연결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게 바로 육조 직계제이고, 그러나 이제 세종대왕 같이 훌륭한 사람들은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서 반드시 의정부를 거쳐서 국왕께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조 직계제가 실시되면 권한 약화이 되는 것은 가장 국정을 총괄하는 기능은 바로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분류가 된 것은, 자, 이것은 지방행정의 수령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향리의 다른 이제 그 분류가 되는 것이죠. 예. 향리에서도 이렇게 좀 나눠진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출신주의 경제소. 경제소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사무소라는 뜻이죠. 유향소는 자기 고향에 있는 그러한 사무소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향소라는 것은 지방 양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유향품관이라고 하는데 향촌에 머무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유향소에서는 이제 기능이 어떤 걸 하냐면 수령을 보좌해 줍니다. 사족으로서. 그 다음에 향리들을 감찰을 해요. 규찰, 감찰. 그 다음에 백성들의 농민들의 어떤 풍속을 교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향촌 자치기구에 이른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의회 비슷한 것인데,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지역 출신의 어떤 고위 관리들은 서울에서 거주를 하면서 자기 출신지의 유향소의 품관들을 감독을 하게 됩니다. 경제소가 바로 유향소를 이제 감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중앙집권 체계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자, 교육기관에 대한 것인데, 자, 그림 오는 조선 국왕의 일생. 이 그림은 효명세자가 모모에 입학하는 의식을 그린 왕세자 입학 도첩이다. 효명세자는 이를 궁을 나와 어디에 도착한 후 대성전의 공자 신의의 수를 올린 후 명륜당에 가서 스승에게 교육을 받았다. 자, 조선의 세자가 교육을 받는 기관, 최고 교육기관 바로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은 최고 교육기관은 성균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관으로 중앙에 사학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초등교육기관은 이제 관학이 아니라 그냥 뭐 서당 같은 이제 사설교육기관이 되겠고요. 그 외에 또한 이제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에 사설기관으로서 이제 서원이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전문 강좌인 칠제가 운영이 되었다. 자, 이것은 고려 시대의 최고 교육기관 바로 국자감이 있죠. 예. 이거를 이제 국학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 고려 중기 이제 최충의 이제 문헌 공도 등 사학 12도가 융성하면서 국자감 관학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뭐 숙종,
예종, 인종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관악진흥책이 국자감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나오는데 그 중에 7제가 운영이 된 것은 이제 전문 강자죠. 고려, 예종 때 이런 것이 운영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의 부목 9년에 지방에 하나씩 설립이 된 것은 바로 향교가 되겠고, 이 향교는 또한 중앙에서 교수진을 파견합니다. 7품에서 9품에 그러한 교수진이 파견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향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원시나 진사시 합격자에게 입학자에게 부여된 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어, 외어, 여진어 등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이건 정부 기구는 사역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국어 교육은 따로 학교를 만들지 않고 해당 기구의 관청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자, 왕세자도 성균관에 입학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성균관이나 한교나 서원이나 이러한 성인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교육기관들의 공통적 특징은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기능도 같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교육적 영역이 여기 나온 것처럼 명륜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대성전 영역이 있다는 거. 성균관, 향교, 서원 다 공통제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지방에 설립이 된 교육기관이다. 그렇다면 이거는 향교가 되겠죠. 자, 제사공간, 대성전, 명륜당, 강학공간 이렇게 되어 있죠. 부목, 군현 다 고을마다 위상과 크기가 다르죠. 입학정은 다르고 학생들은 주로 소아과 하서경을 주로 배웠다. 바로 향교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부목, 군현 다 골고루 다 지방마다 다 최소 하나 이상씩 다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진, 교수라든지 훈도를 보내는데 7품에서 이제 9품 사이 그런 관료진 등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고요. 성적 우수자는 이제 그 초시 같은 데서 일부 면제, 소과 같은 경우 이제 면제 조치도 있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좌수와 별감을 두고 운영하였다. 아까 설명이 있었던 유향소에 대한 향촌 자치구인 유향소의 그러한 운영진이 되겠고요.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하였다. 이것은 관악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한 사설기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서원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이제 백운동 서원이 휴시가 됐고요. 소과에 합격해야 입학 자격이 주어진 것은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이 소과에 바로 생원 진사과가 있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입학 자격이 주어지고요.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된 것은 서원이 되겠습니다. 서원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액서원이 되면서 많은 폐해와 재정을 좀먹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뭐 그러한 붕당의 온상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사액서원 47개 빼고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교육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양을 제사에게 사당을 세운 것이 시초이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바로 백운동 서원, 바로 서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되었었죠. 자, 그래서 서원도 교육 플러스 제사의 기능이 있었고 주로 이제 사림들이 주로 세운 사설 교육기관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사액서원이 되면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뭐 토지라든지 노비, 국왕이 직접 사액을 내리는데 이제 액자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서원인 이제 백운동 서원이 사액 서원이 되면서 소수 서원으로 됐죠. 경북 풍기, 영주 풍기에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전국의 부목 9년에 하나씩 설립이 되고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는 거. 1번과 3번은 이제 향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지방의 중등교육기관. 입학 자격은 생원 징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되겠고 왕세자도 여기 입학을 했다. 유학을 비롯하여 율, 서, 산학을 이게 이제 기술학부가 되는데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국자감은 유학과 기술학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고려 말 공민왕대 이후로 성균관은 순수한 유학부만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자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교활한 어전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수령이 듣고 보는 것은 감찰할 수 없다. 그래서 중앙의 경제소와 지방의 모모가 규찰하여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현지 수령을 보호자하고 왜냐면 수령은 자기 출신지에 임명이 안 돼서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러한 향리들 아전들을 이제 감찰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 바로 향촌자치기구인 바로 유향소가 되겠고 여기에 운영지는 뭐 좌수, 별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어떤 사림의 어떤 집결 기능을 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했다. 자 이거는 관찰사라든지 수령이 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행사했고요. 왕의 대행자다. 오품위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가졌다. 이거는 이제 양사에서 대간 기능을 담당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서경권인데 사헌부와 사관원이 이 기능을 담당했고요.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의 건의로 혁파가 된 것은 소격사라는 것이 있는데 국가에서 드리는 이제 도교 행사가 바로 초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림들은 성리학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을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이런 걸 뿌리 뽑아야 된다. 그래서 중종 때 소격소가 이제 혁파되기도 했습니다.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이 됐다. 이건 아까도 알겠지만 향교가 되겠죠. 예.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전국공신을 개정하는 일로 전지하기를. 자 전국공신은 중정반정과 관련된 공신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이제 초기에는 이제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 녹공을 분수에 넘치게 하여 뚜렷한 공신글을 했으니 이게 좀 과장된 게 많다. 그런 것은 없애야 된다. 위훈 삭제와 관련된 사건인데 바로 중종 때 이제 그 중종에 의해서 이제 그 조광조를 비롯한 이제 사림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앙정계로. 이들이 이제 그 훈구 세력과 대립을 하게 되는데 훈구 세력과 대립점에서 가장 큰 것이 바로 훈구파의 어떤 밥그릇이 되는 이 공훈에 대해서 이 삭제 이런 주장이 있어서 이제 일어난 것인데 이로 인해서 결국 훈구파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기묘사화에서 이제 대부분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조광조 등 이 사림들이 많이 이제 희생을 당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 남곤, 심정 이런 훈구 세력들이 고변 뭐 주초위왕이다. 그래서 주자고 초자를 합치면 조씨가 되는데 조씨가 왕이 된다. 뭐 궁궐에 나뭇잎에 이제 꿀을 그렇게 발라놔서 이렇게 했다. 뭐 그러한 기록이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영부 쪽으로 몰아서 조광조 일파가 이제 축출이 됩니다. 이게 바로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볼까요?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기축곡사가 일어났다. 자, 이거는 이제 선조 때 이제 동인과 서인이 이제 대립하면서 기축곡사는 서인이 동인을 이제 크게 탄압하는 것이죠. 정열이 모반 사건을 기화로 해서 동인들을 대거 서인 정철이 탄압을 한 것이죠. 자, 양재역 벽소 사건 등으로 이연적 등이 화를 입었다. 자, 1545년 을사사로 사림들이 엄청 많이 희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양재역 벽사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을사사화의 연장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연적 등 이런
사림들이 또다시 크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성이 처형이 됐다. 이게 바로 최초의 사화인 1498년에 있었던 무오년에 있었던 무오사화가 되겠죠. 예. 사림 김일성이 스승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이제 발단이 돼서 이제 처형이 됐죠. 공친책봉에 불만을 품고 인조 반정의 공신이었던 이괄이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킨 게 바로 이괄의 난이죠. 1624년. 예.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암선생 정려 유업이. 정암선생은 소격서 폐지 아까 나왔었죠. 현량과 일종의 이제 추천제도죠. 인품을 보고 뽑는. 자, 이게 바로 이제 기묘 살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중종 때 이제 조광조 일파 등이 대거 정계로 진출하면서 좀 급진적인 거, 이러한 소격서 폐지라든지 현량과 설치, 그 다음에 뭐 소학을 장려한다든지 뭐 박람회 폐단, 시정 이런 걸 주장하죠. 다 이런 게 훈구 세력의 어떤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훈 삭제가 되는 것이죠. 훈구파의 밥그릇을 건드렸다. 그래서 결국 기묘사로 결국 처형이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김종직의 조의점이 빌미가 되어 일어난 사안은 바로 최초의 사화인 바로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연산군 때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됐다. 이거는 이제 인조 반정이 되겠습니다. 광해군과 북인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면서 폐모살제, 도덕성을 명분으로 해서 일어나서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죠. 윤희밀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이제 4대 사화 중 맨 마지막에 있던 을사사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545년 명종이 집권하면서 전임, 유님, 인종과 관련된 외척을 이제 윤원영 등 소윤 등이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 대윤 쪽에 사림들을 많이 엮어냈기 때문에 사림들도 많이 희생이 되겠습니다. 상황의 복위를 목적으로 성상문 등이 이겼다. 이게 바로 단종 복위 사건이죠. 이른바 사육식 사건이 되는데 세조 때 있었죠. 결국 이로 인해서 집현전이 폐지가 되고 상황이었던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이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가와 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유자강이 나오고 책을 하나 꺼냈는데 김종직의 문제인데, 자, 이 조의제문. 자, 조의제문 김일성이 이걸 사체로 실었어요. 이 사람의 김종직의 제자인데 바로 무오사화에 대한 설명이죠. 1498년이고 조광조가 아래기를 아까 설명과 똑같죠. 전국공신. 자, 이거 기묘사와 관련된 것이죠. 바로 위훈 삭제 문제. 그럼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은 4대 사화 중 갑자사화가 있습니다. 갑자사화는 이제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 씨 문제를 놓고서 당시 이 처형을 주도하고 방임했던 이제 훈구 대신, 살인뿐만 아니라 훈구 대신 뭐 한 명에 등 뭐 부관 참시당하고 엄청나게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중종 반정이 있겠죠. 예. 여기 보면 전국공신이 나오는데 이 중종 반정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서 공이 좀 과장된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1504년에 있었습니다. 자, 양재역 벽서 사건. 자, 을사사화의 연장이 되는 그러한 옥사 사건이랬죠. 1502년 뒤인 1547년에 있었죠. 이연적 등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눈 거. 동서분당은 선조 때 1475년 이조 전랑 문제를 놓고서 동인 김효은과 서인 심이겸의 아우 심층겸 이 둘의 갈등을 놓고서 이제 분당이 되었죠. 성삼론 등이 상황 단종 복위로부터 처형됐다. 뭐 지문 똑같네요. 사육신 사건.
공신책봉에 불만 없고 이관이 반려인이 됐다. 1624년 이괄의 난. 예.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에서 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오연한 것은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갑자년에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의 중국의 부녀교 파해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것이죠. 바로 갑자사가 되겠습니다. 1504년. 네, 그래서 이제 훈구 대신도 많이 죽었어요. 사림도 물론 죽었지만 자 그 다음에 조의제문이 되어서 일어난 거 무오사오죠. 사초문제. 예. 1498년. 자 정유년부터 어쩌고 돼 있는데 대윤이니 소유인이 그런데 자전 이제 문정왕후가 되는데 이 오라비가 바로 윤원영이 이제 소윤이 되는데 이들이 윤인 등 대윤유파를 처결하는 과정에서 사림을 연루시킨 거 바로 을사사가 되겠습니다. 1545년. 자 조광조가 현량가를 설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이제 조광조 등을 이제 제거하는 거 바로 기묘사가 되겠죠. 중종 때인 1519년. 자 그럼 순서는 무오사부터 가니까 나가라다가 되겠네요. 나가라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